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커지는 불확실성, 불안감에 투심을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서 심적으로 참 대응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네요.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좀 더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일본 수출 규제 악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또 언제 해소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고 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최근에 7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썸머 랠리를 전망을 했지만 그쵸.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그거에 기대에 못 미치면서 네.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낙폭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스란히 이런 피해를 어제 겪으셨을 텐데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해외 시장부터 내용을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은 그래도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새벽에 있을 파월의 그 연준 의장의 발언에 네. 앞서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걸 것인가 이런 걸로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는데 뭐 네. 특이사항 같은 경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었고 그렇죠. 미국 증시 나스닥, S&P 500, 뭐 다우지수 다 뭐 혼조세다, 약세다 보이지만 네.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고요. 뭐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죠. 뭐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네. 50bp를 인하를 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카고 그 선물경제연구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네. 많이 우세를 하였습니다. 그게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에 대한 그런 정리가 되곤 하는데 네. 요 일주일 들어서 또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쵸. 50bp가 아니고 25bp. 그러니까 네. 25bp에서 한 50bp로 좀 그 전망치가 좀 낮춰졌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용들을 뭐 리포트나 그 관련된 그런 공부 강의 많이 같은 거를 하시잖아요. 네.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네. 최악을 생각하고 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왔는데 네. 그 만기를 연장하려면 뭐 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한 1년을 되짚어 본다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나요. 그렇죠. 근데 네. 굉장히 최악의 상황 때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너무나도 큰 데미지를 겪게 되죠. 맞습니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나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시장에 우리가 실물로 느끼는 실물 경제에 반응하는 시간은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금리 인하를 조금 주저한 사이에 디셉션, 그 굉장히 경기 침체가 가속화가 된다면 네. 이때 나중에는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소용이 없거든요. 돌이킬 수 그렇기 때문에 없죠. 네.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쇼잉은 보여주지 않나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도 7월에 50bp에 대한 전망치는 조금 낮아졌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네. 25bp에 대한 전망이 98%라고 하니까 내일 있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 굉장히 또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실무 협상이 아직 이제 재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철회를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또 중국이 조금 삔또가 상했는지 내용을 조금 꼬기 시작했습니다. 네. 흔히 말해 저희끼리 비꼰다고 하죠. 그쵸.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믿을 수 없다 믿을 이런 수 얘기죠.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조금씩 좀 그 꼬는 게 사실 이게 아베도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도 네. 그 의혹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일단은 실무단이 재개가 되었으니 어느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국 증시에 대한 상황을 보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밀린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도 잠깐 주춤한 부분 증시가 좋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그 대선 후보에 네. 지금 선언을 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트럼프의 조급함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행과 그 페드의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촉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을 어느 정도 딱 그 내치고 그다음에 유럽에 이제 드라기 총재를 영입한다는 이런 뭐 찌라시 같은 찌라시도 있지만 사실은 일리 있는 분석이기도 하니까 그래요? 그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온 부분이 이제 한일 무역 분쟁입니다. 그렇죠. 이 이것도 부분 때문에 무역 분쟁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이 부분 네. 때문에 이번 주 시장 7월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기 그쵸. 시작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쵸. 수출 통관을 중단을 하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주식, 특히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좀 투심이 약해졌죠.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네. 2.2%에서 1.8%로 낮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근데 모건 스탠리도 모건 스탠리인데 그 유럽 쪽으로 간다면 도이치뱅크가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그쵸. 정리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을 세계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을 만한 부분이 나오니까 좀 네. 움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일 무역 분쟁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떠한 주식들이 올랐냐?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주식부터 정말 큰 주식까지 오르고 있는데 일단 핵심 소재 관련주로 이제 조금 덩어리가 있었던 후성과 동진 세미캠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불매 운동, 이제 일본 제품을 사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뭐 쪽 무슨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사지 말자. 사지 말자. 그렇게 하죠. 뭐 유니클로를 안 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성통상, 네, 탑10 쪽으로 탑10이나 가죠. 뭐 네. 이런 지오다노 이런 친구들을 사자. 뭐 일본 볼펜, 저도 일본 볼펜 많이 썼는데 네. 공부는 못했지만 볼펜을 많이 모으는 그때는 제도 샤프나 뭐가 있었죠? 하이테크 뭐 이런 네. 게 있었죠. 하이테크 이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펜이 심하이 하는. 예. 아, 네. 심하이? 일본말 쓰시면 네.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모나미 그런 네. 거에 관련해서 이제 모나미가 또 이제 오르기도 하였고 이제 또 그 추가적으로 뭐 바이오제네틱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애국 관련주라고 해서 뭐 아사히 먹지 말고 하이트 테라를 먹자 이러면서 하이트 진로도 오르고 막 네. 진짜 뭐 전방위 할 거 없이 사실 내용이 없으니까 시장에 재료가 맞아요. 없으니까 이러한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수소차를 규제한다. 근데 일본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전면전으로 갈 경우는 일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속셈을 제가 알긴 어렵겠지만 네. 제가 여러 가지 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의원 선거가 일본이 오늘이 10일인데 21일, 11일 정도 남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아베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층 결집과 아젠다가 필요합니다. 카드가 좀 있어야죠. 근데 일본의 경제적인 아젠다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필두로 한 굉장히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죠. 네.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니까 20대, 30대 그 청년층이 아베를 지지하기 시작하였고 네. 이제 그러한 것과 맞물려서 이번 선거에 승리하려고 아베가 내세운 전략은 그쵸. 이번에는 반한 감정, 네. 그다음에 그 애국심 고양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부에 싸우기보다는 외부의 적을 두고 그 외부로 공격을 하면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일본의 그 막부 시대를 접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딱 그걸 접은 다음에 내부의 그 막부라고 하죠. 그 사람들끼리 네, 네. 그 자기네들끼리 좀 어깨에 힘 있는 분들끼리 너무 싸우는 게 심해지니까 조선을 침공한 것처럼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당파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니까 그걸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뭐 밑에 그 농민들을 핍박하는 부분이 있었고 뭐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외부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내부는 꽁꽁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쵸.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있겠지만 그 중국에서도 공산당과 그 장개석과 네네. 모택 막 싸우고 그 싸우는 부분에서 일본이라는 큰 적에 맞서서 함께 이제 국공 합작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도 일본이 그런 것을 이제 복습하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듯 국내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일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는 그런 크게 대응을 안 하는 게 솔직히 좋긴 한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도 경제 정책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이게 평화나 대북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그리고 복지나 이러한 그 사람이 우선시되는 네, 정치를 하시죠. 그런 네.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일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전망 그때 또 하필이면 미중 무역 분쟁도 일어나고 뭐 최저금리 올리니까 최저임금 올리니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많이 두각되기도 하였지만 네네. 실질적인 성과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재집권이나 그 문재인 정권의 뭐 정권 재창출 그리고 그 추경에 대한 부분, 추경을 안 해주는 건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제 목리가 있지만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 안 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알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자유한국당을 많이 욕했는데 너무 많이 욕하니까 욕할 이제 기운이 욕할 게 없는 없어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당을 욕하는 거죠. 사실 제가 롯데자이언츠 팬인데 네. 롯데자이언츠를 야구 못하는 건 하루 종일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팬이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맨날 야구 못하는 거 선수들만 욕하니까 이거를 한 10년 욕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독도 욕하고 프런트도 욕하고 이제 롯데자이언츠 신 회장님도 욕하고 막 이런 부분이 파생이 된 거죠. 오늘 좀 화가 많이 나 보이시는데. 아 롯데 뭐 괜찮으신가요? 어제 이겼습니다. 예, 아, 네. 어제 우승한 줄 알았어요. 네, 한국 네. 시리즈. 강다니엘 화이팅입니다. 예.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계속 요인을 찾아서 결집력을 결속시켜 나간다. 이게 네. 주된 요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힘없는 저희 같은 내용과 이제 주식시장만 굉장히 조금 낙폭이 심해지면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더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관련주인 스맥 맞아요. 이게 우리가 부품 국산화를 하고 소재 공정화를 우리가 알아서 만들겠다 네. 하지만 그러니까 찍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찍어내는 금형이 일본 거. 뭐 이렇게 뭐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만들었지만 그거 만드는 것의 최종 뭐 렌즈나 이런 것도 일본 거. 이런 식으로 최종 그 테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검사 장비의 일부분이 뭐 핵심 네. 기술들이 일본이 아직도 많이 있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WTO에 제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네, 사실 우리도 우리가 뭐 괴롭힘 당할 때 누구한테 잃으면 그게 네.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교역 우대 제도의 화이트 국가에 대한 제재 그 지원 철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권 국가를 그 화이트 국가와 일반 국가로 지정을 하여서 네네. 화이트 국가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우대령을 주었는데 이게 8월 중에 시행령 개정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네네. 되면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뭐 역사적으로는 안 좋지만 지금 경제적으로는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그쵸. 사실 저희가 대일로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가고 무역 수지나 이런 수지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거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줬는데 이거를 목리를 부리면서 해제를 하겠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임팩트가 있고 타격이 있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계속 모멘텀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미 오를 만한 주식은 한 번씩은 다 올랐고 1차 랠리, 2차 랠리까지 벌어졌고 네. 뭐 반도체 소재 육성인 뭐 KMH 하이텍 같은 이런 중소형 업체들까지 올랐으니 시장에 일본 반사수혜주 같은 경우에 대한 테마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뭐 이 다음에 오를 부분은 사실은 그 큰손 형님들이라고 하죠. 그쵸. 그런 분들의 이런 세력에 대한 네. 자녀 물량에 대한 청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7월 달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특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월요일은 됐는데. 검은 그 블랙 블랙 먼데이 먼데이. 이렇게 나왔고 네. 화요일은 블랙 투스데이. 블랙 뭐, 투스데이. 그쵸. 근데 오늘은 좀 블랙은 아니에요. 좀 네, 오늘은 좀 그래도. 약간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나 빠졌는지를 한번 지수로 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얼마나 조정을 시장을 한번 받았나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7월 1일이 요 지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이클을 하워드 막스의 투자 사이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런 사이클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것 같습니까? 오를 것 같나요?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밑에까지 조금 더 내려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약세인 네, 부분이 네, 있죠. 네, 네. 차트와 함께 예측을 다시 하자면. 보시면 네. 7월 1일부터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7월 1일 시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2147포인트인데 오늘 약간 반등하였지만 저점 기준으로 하면 2052포인트, 12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네. 정말 아쉬운 부분. 7월이 그쵸.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수선을 다 깨면서 진행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사실 더합니다. 코스닥은 7월 1일, 네. 6월 27일부터 빠졌고 이제 6월에 이제 보합을 하면서 이제 일단락 됐다. 이제 가자 했는데 더 빠지고 있습니다. 네, 대폭락이죠. 특히 이 월요일 날 정도면. 3%가량 빠지는 네. 부분, 그리고 화요일 날도 한 1%가량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낙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가 업종에서 코스피 다시 볼게요. 네, 코스피 볼게요. 월봉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이 빠졌고 많이 올랐지만 네. 그러니까 지난달과 지지난달의 이 조정폭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그랬어요. 네네. 근데 코스피는 그 다음에 또 다시 밀리면서 그쵸. 상승분을 반납을 하였고 네. 코스닥은 사실 더하죠. 코스닥은 이미 지수선을 다시 깼습니다. 네네. 요 옆에 굉장한 음봉이 작년 10월에 정말 힘들었던 네. 그 시장입니다. 그때 시장의 저점이 617포인트니까 지금 그때의 기점으로 본다면 아직 한 50포인트 정도 더 남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그때까지 벌어진다면 정말 시장이 패닉에 빠질 그쵸. 공산이 네. 크고 클 수도 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시장의 낙폭을 어떻게 보면 주도한 업황이 코스닥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죠. 그리고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네. 비롯한 SK 대형주들이 네. 많이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었고 어제 장중에 그 셀트리온이 많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좀 네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약바이오의 시장의 조정 사유와 제약바이오의 조정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해결의 그쵸. 애매모호한 상태, 답보된 스탠스, 네. 양측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얘기했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쵸.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50bp 무조건 내린다. 네. 근데 어제나 오늘 내용 나온 보면 25bp는 뭐 98%다. 사실 계속 이것도 믿진 변동성이 않지만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의 한국 성장률 인하, 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내용 1.8%, 1%대를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와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락되는 내용 모습을 보여줄 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1,150원 정도로 다시금 안정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였지만 그 이후에 주말간에 급등을 하면서 1,180원대. 오늘도 올랐죠. 제가 잠시 보면 볼게요. 얼마인지 잠깐 볼까요? 네네. 환율이 많이 1180.9원. 아까 1181원이었는데 살짝 반등을 주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높죠. 중국 증시도 개장을 하지만 약간씩 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네. 외국계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네, 하고요. 네. 한일 무역 분쟁의 격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재가 쌓여서 시너지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어떻게 속상합니다. 보면 우리가 그 일전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망설였던 부분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좋지만 시장 그 거래소가 안 좋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군들, 이따가도 그것을 반등할 만한 제가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5G가 좋다고 그쵸. 다 알아요. 5G가 좋고 뭐 OLED 쪽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도 네.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이 시장 미스터 마켓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안 되죠.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금 비중은 50%, 많게는 70%까지 보유하고 계셔야 있어야 네. 더 이상의 낙폭에서도 사람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심리 싸움이라고 하죠. 네, 어느 정도의 멘탈 그 여유를 싸움입니다.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진짜 신용미수 다 끌어오신 분들과의 투자는 천차만별입니다. 수익은 그 뒤에 분들, 신용미수를 네. 끌어오신 분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높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한 달, 두 달, 1년을 버티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쵸.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네. 비중 조절 확실히 하시고 조금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하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의 굉장한 조정에는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그 셀트리온 관련해서 1월에 뭐 바이오 컨퍼런스도 갔을 갔다 때 왔죠. 서정진 회장님이 굉장히 업황을 좋게 평가를 네. 하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하던 내용이 이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런 격화가 심해질 것이다. 네. 약가 인하를 제네릭이 한다면 바이오시밀러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믿음의 제 네. 개인적인 원천은 캐파와 어느 정도의 기술 시장력이 확보된 허주마나 이런 그 대표 제약 그 파이프라인들이 있었죠. 네.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였는데 그런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어제 셀트리온이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와 함께 잠깐 셀트리온 보시면 한번 볼게요. 네. 월봉으로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일봉으로 일봉으로 본다면 보면, 어제 정말 무서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용이 하나 살펴보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이거 급락을 하였을 때
이렇게 볼까요? 네, 좀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급락하였을 때 네. 막 시장이 미친 듯이 밀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뭐야? 이러면서 한 3% 빠졌을 때 5%. 이때 신라젠도 빠졌고, 이제 신라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신라젠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네네. 이때는 이렇게 빠지면 되게 옛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번 급락했을 때 내용을 보니까 블록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죠. 셀트리온도 블록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네. 블록딜은 아니었고 다른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그 파이에 대한 그 시장 파이에 대한 네.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라는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만드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먼디파마랑 계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유럽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뭔지 한번 모르는데 유럽에 뭘 판매한다? 바이오시밀러를. 근데 유럽에 판매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 대표 종목이 허주마나 그쵸. 뭐 이런 대표 바이오 그런 제약, 네네. 트룩시마 이런 게 네.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셀트리온 실적에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실적 시즌이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제약 바이오 업황 내에서는 대체로는 메디톡스나 휴젤, 대웅제약, 뭐 휴원스 이런 제외하고 네. 보톡스 관련 실적이 그쵸. 담보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실적이 안 좋을 안 수밖에 나오죠. 없습니다. 네. 잠정치와 실적치가 다른 경우도 허다하고 그 부분이 좀 많이 빠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는 제약바이오 투자를 조심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투자로 신라젠에 그 임원분이 주식을 처분한 게 처분했다. 있습니다. 이게 네. 왜 찌라시가 아니고 공시로 나왔는데 네. 신라젠을 차트를 잠깐 보시고 신라젠과 셀트리온 두 개 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300으로 보면 조정해서 오늘 살짝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9%가량 오른 부분. 시장이 아직은 바이오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네네. 어떻게 확인을 해보시냐면 우리가 네이버 같은데 뭐 다트 공시가 훨씬 더 좋긴 한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보는 게 이 사람이 순서가 탁탁탁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런 그 투자에 빠르게 빨리빨리 방식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쵸. 한번 플로우를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먼저 보시나요? 종목 보시고. 그러니까 신라젠을 치시잖아요. 네, 신라젠은 일단 검색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 뉴스 아무나 검색하신 다음에 공시로 들어가셔서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떴습니다. 임원 주요 네. 주주 상황 변경 보고서 해서 여기서 보고사항 내용을 보시면 네. 이 신현필이라는 상무님이 그 물량을 파셨어요. 네. 16만 7천 주를 전량을 매도하시고 이게 네. 금액적으로는 한 88억 정도 되는데 임원분들이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 최근에 있는 분기 보고서나 이런 보고서 같은 걸 딱 눌러보시면 네. 아까 제가 사업보고서 물론 말씀드리라고 하죠. 그쵸. 사업의 내용 무조건 보셔야 되고 네. 뭐 이런 거 뭘 보셔야 하는지 되고 회사인지 아셔야 네,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주식에 대한 총수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네. 하는데 임원과 이 직원의 현황에서 아까 그 우리 신 상무님을 잠깐 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했던 부분은 여기 그 회사의 대표 회사의 임원이고 그 임원분들이 신사업을 추진하시는 추진한다. 분인데 이분이 갖고 있던 물량을 전량을 매각했다. 네. 뭔가 있지 않을까?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량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회사에 계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의 가장 큰 내용들은 임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맞아요. 임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회사를 실제로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주담이나 그 대표를 만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주식 담당자나 AR 담당자 아니면 재무 쪽에 그런 일반 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쵸. 그런 분들도 알기 어려운 자료들을 이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에 거기에 시장도 많이 밀리니까 네. 같이 밀리면서 수심이 많이 이때 약해졌네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고 네. 신라젠도 그랬고 HLB도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시장이 그 제약 바이오의 그 폭풍 하락이 그렇죠. 시장을 조정을 주었다고 개인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시장에 맞서서 어떠한 게 좋을까 이제 희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네. 똑같습니다. 하는 말은 똑같아요. 5G 전기차 OLED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님 보면 항상 뚝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들이 외치지 않았을 때도 이게 좋다 그러고 이제 시장이 좀 엉망일 때도 목석 가리기에 꼭 본인이 좋아했던 그쵸. 종목들 사실 저도 이제 하는 걸만 파시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게 예전에는 보거든요. 이제 제약 바이오도 밀었는데 네. 사실 제약 바이오는
비중을 추가하기 전에 시장이 그렇죠. 밀리니 이제 어쩔 제약 수가 바이오는 없는 어쩔 수 없고 저는 부분이었고. 네, 5G 전기차 OLED에 희망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국내 주식에 한해서는 그쵸. 그게 아니라면 네. 다양한 투자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어떤 주식이라고 내용이죠? 한다면 워렌 버핏 투자는 애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네. 아마존 같은 굉장히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그 무궁무진한 성장성, 그리고 이것에 대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의 기반으로 한 엄청난 시장 성장성, 네. 그리고 조금 컨텐츠 관련으로는 국내 컨텐츠 기업,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덱스터나 위지 스튜디오 같은 크고 작은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은 디즈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올해 잘 나갔던 영화들은 다 디즈니고 다 그쵸. 디즈니고요. 알라딘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세계 박스 오피스를 장난 뒤지시면 아니에요. 1위부터 지금 다 디즈니가 아닌 게 없습니다. 맞아요. 개봉 예정작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뮬란이나 인어공주도 있고요. 인어공주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겨울왕국 2도 있고 뭐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갖고 있는 그런 IP의 그 무궁무진한 그쵸. 그것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상화폐 쪽으로 가면 가상화폐 대표 종목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네. 이오스나 이런 플랫폼 코인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관련된 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굉장히 많이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면은 네. 사실은 시장이 걱정이 빠져도 없어요, 사실. 아 짜증나네. 근데 딴 게 올라 있어요. 네, 그럴 수도 그렇기 있죠. 때문에 어떻게 업황 하나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정말 네. 그 업황을 잘하셔도 그 업황 말고 반대되는 업황도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국내에 한해선 뭐 5G 전기차 네, OLED 그래서 이렇게 국내 말씀해 주식에 주셨- 한해서 세 가지 네. 업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좀 볼게요. 5G는 제가 제목을 조정 속에 성장하는 업황. 저희가 한번 좀 전에 방송에서 전문가님이랑 지난주였나요? 네네네. 5G 봤었잖아요. 또 그쵸? 똑같이 네. 제가 지금 준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아, 나름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네. 조정 속에 성장하는 5G라는 소주제로 가지고 오셨어요.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5G도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지지선. 네. 어떤 종목은 60일선, 어떤 종목은 5일선, 어떤 종목은 10일선, 어떤 네. 종목은 뭐 매물벽에 받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가진 않았지만 저희 회사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5G에 관련 대표 종목 세 종목의 IR을 다녀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자료들이 있는데 그렇네요. 뭐 하나씩 이제 네. 내용 말씀드릴게요. 이건 첫 번째 서진 시스템이고요. 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다 아실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투자자를 아세요. 모멘텀은 세 가지입니다. 베트남, 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예전에 말씀드렸죠. 안 올랐어요. 5G 정말 많이 올랐는데 서진 시스템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아직 얼마나 있는 안 거죠.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올랐잖아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5G의 다른 업황들이나 다른 종목군에 대비해서 비하면,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KMW가 정말 많이 올랐고 그게 240%가 올랐고요. 근데 그 240%가 올랐을 때 하나금융투자는 5조 간다. 지금 3배 간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애널리스트들과 여러 전문가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주봉, 월봉을 보시면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올 초에 가격이 18,000원이고 지금 26,000원이기 때문에 네네. 한 50%? 그쵸. 약간 올랐습니다. 40몇 프로인데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5G 업황 개괄에 맞춰서 서진 시스템도 다시금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희망이 있고요. 있죠. 이 IR 자료를 잠깐 보시면 네.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게 네. 나중에 리포트로 보이시나요? 다 나오니까 확인해 네.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베트남 공장 네. 가동하고 잘 안 보이지만 베트남 공장 뭐 실적이나 매출도 잘 나온다. 네. 5G 짱이다. 이렇게 5G 네. 딱 대표로 하고 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특히 어제 뭐 그 분위기를 보니까 네, 어떤 시장은 안 좋지만 네. 이 업황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 예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상화폐를 투자할 때도 네.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력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뭐 블록체인에 대한 가능성, 뭐 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제일 불안한 거는 시장이에요. 그쵸. 거래소가 불안합니다. 네. 빗썸, 업비트, 뭐 후오비,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작은 거래소나 외부 거래소나 다른 외부 거래소에서 넘어오는 코인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예, 스캠일 가능성이 높죠. 이미 높은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치를 절하하고 평가를 절하하는데 지금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때문에 이 친구들이 덜 가는 분야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굉장히 조정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뭐 다른 일반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은 7월에 투자를 안 한다고도 하는데 그쵸. 그런 부분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개괄이 정리가 되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되고 연기금도 투자를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기관도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면 정말 더 좋겠죠. 날아가겠죠. 네.
두 번째는 RFHIC입니다. 네, RFHIC 이렇게 있고요. 이게 왜 빠졌는지는 알시죠. 화웨이 관련 이슈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화웨이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좀 진정이 거기 된 부분에서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아래 그 증폭기, 트랜시버 뭐 그런 종목, 네. 차세대 소재가 있다. 이런 소재. 소재에 대한 네. 부분, 제가 문과라 이런 부분을 참 공부를 하면서 잘 모르는데 네. 소재에 대한 부분, 전력 사용량은 줄여주고 효과는 늘려주고 용량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RFHIC는 아직 근데 차트적으로 조금 급등하였고 조정 굉장히 심하게 줬고 네. 이제 그 중간 선으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어떤 게 있죠? 마지막으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이 이제 네. 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영어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정말 오이솔루션이네요. 예, 이게 오이가 그래서 네.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오이솔루션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사실 이게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게 첫 장에 써진데 생각해보니까 저 큰일 났네요. 공개하시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정말 좋은 업체이고 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이 세 종목을 필두로 해서 HFR이나 다산 네트워크스나 뭐 네. KNW나 뭐 솔리드나 뭐 이런 종목군들 거기에 추가된 여러 가지 뒤에 받쳐주는 종목군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한번 네.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5G에 대한 내용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KT와 SK가 요새 미는 게 KT는 초능력, 맞아요. KT는 초시대 네, 맞아요.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나왔냐면 이게 삼성전자의 권우현 회장님이 쓰신 책인 초격차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격차. 다른 사람들과 아예 그 경쟁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실적을 벌려놓는다.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가 어느 정도 초격차. 옛날에 뭐 황해 법칙도 있었죠. 황해 법 모르시나요? 잘? 네. 그게 그 삼성전자의 황창규 옛날 회장님이 지금은 그 KT 쪽에 가 계시는데 네. 황해 법칙이라고 1년마다 2배씩 집적을 늘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시면서 이게 네. 정말 센세이션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격차를 삼성전자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초라는 5G도 거를 밀고 있는 거고. 5G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능력을 5G가 자체가 초능력일 수도 있고 그쵸. 우리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걸 처리하니까 초시대가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러한 정말 대표적인 국내 업체들이 정말 정진하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5G에 대한 내용이 초격차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일전에 제가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커버리지 맵도 말씀을 드렸는데 봤죠. 이게 시작일 수 있는 게 우리 국내가 LTE로 된다면 LTE 같이 된다면 성장 끝난 거 3G에서 아니야? LTD. 네, 성장 끝난 거 네. 아니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있고요. 그쵸.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런 나라들의 5G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많지만 우리 같은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아직 많이 없어요. 그렇죠. 국내의 대표적인 업체들도 뭐 5G 관련 제품을 미국의 대표적인 5G 그 통신망인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이런 업체들에 공급하는 게 있고 중국에서도 그런 게 있고 미국, 일본에서도 일본 대표 통신사와 제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는 아직도 좀 비실비실합니다. 사실 네. 충전이 조금, 덜 됐습니다. 충전이 덜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과 LNF 같은 대형 종목군들 한번 좀 중대형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조금 작은 친구들이라면 명성 TNS나 이노메트리 네. 이런 친구들. 근데 아직도 전기차는 갈 길이 멀고요. 좀 멀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수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성비라고 가격이 성능 이런 게 있는 게 스탯으로 하는 부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수치가 좀 살아나고 있군요.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쵸. 50% 분기별로 50%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신모델을 하여금 작년에 드디어 테슬라가 오명을 벗었죠. 네, 그쵸. 실적이 없는 정말 허황된 기업에서 실제로 수치로 보여주는 숫자로 나타내는 기업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국내 전기차 업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배터리 업체들 LG화학이나 뭐 SK이노베이션, SK 뭐였죠? SK이노베이션인가?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는데 그런 업체들끼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OLED는 일전에 제가 OLED 정리해 놓은 거 잘 정리돼 있으니까 참고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첫 번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 네. 중국 BOE에 대한 기대감도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표 OLED 업체 덕산 네오록스나 AP 시스템이나 네. 이런
뭐 OLED 조금 큰 업체들 친구들이 있죠. 큰 네. 친구들이라면 LG 디스플레이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학회 일정이 가장 빠른 게 이제 제가 알기로 9월이에요. 9월이요. 아직 한 2달 정도 남았네요. 거기에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최근 걸로 남아 있는 게 메지온의 유데나필 33.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발표가 이달 말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달까지는 조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뭐 간간히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있게 네, 네, 그런 네. 면에서 유한양행의 1조 기술 수출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게 그쵸. 타이밍은 전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정말 안 좋은 내용이 좀 빗발치면서 계속, 네. 유한양행 자체가 밀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잠깐 차트를 보시면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잠깐 드려드린다면 그러니까 호재가 아무리 큰 게 나와도 악재가 여러 연타를 치니까 그게 물리더라고요. 국내 대표 네. 업체 유한양행 정말 좋은 회사고요. 음. 우리나라 대표 파이프라인 정말 많은 그렇죠. 바이오 업체고 시가총액 3조 정도 됩니다. 네. 2조 9,500억 원. 이 종목과 그다음에 최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볼게요. 이런 부분이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상황을 딱 보여준 것 같습니다. HLB와 리보세라닙에 대한 뭐 적정성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있고 뭐 네. 진양권 회장님이 진짜 두문불출하면서 두문불출이 아니고 정말 동문서주하면서 여러 갈래로 이런 투자자들의 그 투심을 개선시키려고 하지만 네. 인보사부터 시작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각 대표 바이오 업체들이 이슈가 없는 종목이 없을 만큼 맞아요. 굉장히 지금 힘든 종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잊을 만한 게 잊으실 수도 있는 게 제약바이오는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아요. 정말 이러한 기회, 위기를 벗어난다면 정말 옥석 가진 제약바이오 업체는 정말 날아갑니다. 제가 정말을 한 5번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라젠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신라젠 한번 볼게요. 지금 너무나도 힘든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 종목이 정말 예전에 과거에 조명받았을 때는 이랬거든요. 이제 이게 2017년 5월에 날짜만 찍어보겠습니다. 2017년 5월 뭐 더 살짝 올랐는데 네. 이때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랬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2017년 5월에 만 원 갔던 게 네. 그해 여름에 27,000원이 갔습니다. 이제 이러면 솔직히 저 같은 전문가도 이럽니다. 아, 수익 실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100/400 있죠. 100/400. 네. 너무 좋고 파이프라인 좋고 너무 진짜 세계를 바꿀 그런 거지만 지금은 수익 실현 하시라. 그렇죠. 비중 줄이시라. 근데 이게 무색할 만큼 조정하셨죠. 아, 네. 당연하지. 조정이 있지 했는데 조금 다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이날부터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을 비웃듯 이렇게 갔습니다. 네. 이것을 잠깐 보신다면 10,000원에서 150,000원 정확하게 네네. 2017년 5월에서 11월이니까 한 7개월 걸렸습니다. 네. 10배 갔습니다. 10배. 10배 좀 10배, 넘죠. 15배. 10배에서 15배. 제약바이오가 이런 종목을 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시면서 IR 찾아보시고 해외 학회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시고 네. 임상실험 결과 다 찾아보시면서 그 결과치를 공유하시면서 지금 버티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각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파이프라인 정말 좋은 파이프라인 메지온의 유데나필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LB의 리보세라닙, 지금 말씀드린 신라젠의 100/400, 바이오시밀러긴 하지만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나 허주마 그런 부분, 램시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알 법한, 잘 모를 법한 제약바이오에서 정말 유명한 종목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소형 업체들을 마찬가지로 지금 플랫폼 업체인 ABL 바이오나 타니비루맵이 타니비루맵으로 잘 알려진 파맵신 네. 그리고 최근에 합병한 제넥신과 툴젠과 합병해서 툴제넥신이 됐죠. 그런 것까지 정말 제약바이오는 공부와 인내와 그런 그 고통을 다 겪으신 분들이 일부 과실을 얻으십니다. 많은 제약바이오가 실패하는 부분이 임상 1상, 2상, 3상의 확률을 다 아실 텐데 그 한 3상에서 FDA 승인 받고 그게 실제로 판매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말 그렇죠. 씨앗을 뿌려도 그 네. 씨앗이 죽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멘탈 관리하시면서 작은 비중으로 확인이 될 때마다 조금씩 더 담으시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너무나도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관망과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아직은 이제 네. 뭐 정말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네네.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지금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임상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러한 네. 상황들은 저보다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렇죠. 저보다도 IR 더 많이 다녀보셨고 저보다도 실제로 더 많이 보셨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한번 종목에 관해서는 저희나 뭐 오간만종이나 저희 그 ITBC 스탁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업황에서 어느 정도 네. 일정 부분의 그 자금을 굴리시면서 다른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종목군에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네. 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면 작년 10월 최저점이 617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후에 코스닥이 한 30%가량 올랐습니다. 네. 또 그러고 또 빠졌긴 했지만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오를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전에 정말 잘 갔을 때는 코스닥 네. 1000 간다고 했어요. 맞아요. 지금 그런 얘기 617인데 있었죠. 1000 가면은 개별 종목은 거의 제가 봤을 땐 2배, 3배는 점프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네. 예전에 그 로즈벨트 대통령이 로즈벨트가 아니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문제는 경제야 얘기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셨군요. 네, 정말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 특히 문제는 주가입니다. 음. 우리 시장을 반영하는 가장 큰 척도가 주식시장인 만큼 주식시장의 대반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많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네. 뭐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추경이 진행이 돼야 되겠고 그쵸. 내일 있을 페드의 파월의 의장의 말에서 네. 25pp 혹은 50pp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선결이 돼야 되겠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결단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쵸. 혹시 지금 투자를 망설이는 분이라면 정말 투자에 지금 솔직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신규 투자자분들이 지금 진입하시면 정말 그 수익을 극대화하실 거라고 그쵸.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선 누구나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손실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종목을 매집한다면 상승장에서 그 반등장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두 힘내시고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고 좋은 종목, 좋은 업황, 투자 아이디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7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하락이 대폭락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 만큼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예상 외로 더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희망은 있다 해서 5G 전기차 OLED 늘 최현우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시는 그런 업황들도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장에 희망을 좀 가지시라 이런 얘기를 오늘 좀 극적으로 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락장 속에서 내 종목, 상승 종목 찾기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전문가님 말씀처럼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차분히 시장 대응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 더욱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